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시흥시의회 제2차 정례 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정 질문에 대한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영철 의원님이 질문인 시 정부의 청년 정책 기조와 대책에 대해서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시장 김윤식입니다. 제229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각종 조례 및 일반안건 심사와 2016년도 예산안 등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윤태학 의원님을 비롯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저는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 주민 발의 청년 기본조례 청구로 청년 문제에 대해 청년 스스로 화두를 꺼냈다는 데 대해 청년들에게 감사의 마음과 함께 미안함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청년 문제와 정책에 관심을 가져주신 김영철 의원님께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시정부의 입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의 균형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방자치를 실시한 지 20년이 넘어 성년이 되었습니다. 자치시대를 맞아 국가는 어떤 일을 해야 하고 지방정부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가는 국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기본적인 안정성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 지역 간, 계층 간 균형을 맞추는 것이 그 책무입니다. 지방정부는 지역의 특색을 살리고 시민이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청년 문제는 이러한 정부 간 사무와 기능, 자치분권의 원리에 입각해서도 노인 문제나 영유아 문제와 같은 국가의 사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부가 가만히 앉아 있을 수만은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일부 지방정부는 포퓰리즘이라는 수위 높은 비난 속에서도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시흥시도 국가가 제 역할을 할 때까지 시흥의 청년들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부족할 수밖에 없지만 시흥에서 나고 자란 청년들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흥시는 다른 지방정부들과 함께 국가가 청년 문제에 대해 제 역할을 다 할 때까지 다 하도록 앞장서 촉구하겠습니다. 시흥시는 먼저 청년 정책 기반을 청년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청년에 의한 청년 정책의 종합적,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청년 정책 과제 발굴, 실행, 평가 등 지속적인 시정 참여를 위한 청년 정책위원회 및 청년 정책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다양한 청년 활동을 발굴 공유하고 프로젝트 중심으로 움직이는 청년들의 네트워크를 지원하겠습니다. 청년 데이터 디자이너 그룹 등을 양성하여 청년 주도의 현실 분석과 행정 정책 수요를 파악, 청년 정책의 체감도를 높이겠습니다. 정책기획단 블루그룹의 젊은 청년 전문가 활동도 확대하여 그들의 생각을 공유하고 협업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청년 인재를 양성하여 청년들의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청년단체, 전문가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새로운 사회적 변화와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현장 중심의 청년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비진학, 미취업 청년의 취업 능력을 제고하고 시흥의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인력 양성 프로젝트인 청년 디딤돌 과정 및 비진학 청년 위탁 직업훈련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지역사회 변화를 이끄는 소셜 아티스트인 시흥 청년 아티스트의 확대 운영을 통해 공익적 나눔의 활동을 촉진시키겠습니다. 세 번째로 청년들에게 일 경험 및
일자리 진입을 지원하는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청년 취업 지원 플랫폼을 구축 운영하여 중소기업의 청년의 일자리를 잇는 현장 중심, 청년 중심의 진로 상담 및 교육, 훈련, 일 경험, 취업 알선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미스매치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마을 청년 활동과 청년 무역 전문가 및 청년 장사꾼 인큐베이팅 등 민간 부분과 연계한 다양한 청년 뉴딜 일자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일하며 배우고 지역을 알아가는 청년 성장 프로젝트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확대 운영함과 동시에 청년들과의 소통과 교류의 장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에 청년위원회를 설치하여 청년의 도전과 열정 그리고 창의와 혁신의 정신을 시정에 접목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청년이 지역과 만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습니다. 경기 협업마을 청년공간 조성사업으로 청년이 모이고 협업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침체된 지역경제를 청년 일자리 창출과 도시재생의 융합으로 해결해 보겠습니다. 또한 태산아파트 지하상가 및 올곳상가 등의 빈 공간을 찾아 청년 뮤지션 및 아티스트들이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간 리모델링과 함께 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간대를 공유하겠습니다. 이처럼 2016년은 다양한 청년 거버넌스를 함께 구축하고 정책 마련을 그들과 함께 준비하고 실행하겠습니다. 이행기에 놓인 청년들이 사회 진입을 위해 벌이는 다양한 활동을 경제적 곤란함으로 인해 포기하지 않도록 비용 부담은 지원하고 사회적 연결망을 연결하는 진정한 시흥형 청년 정책이 시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어려운 청년의 삶에 대해 안타까움과 깊은 관심으로 질의해 주신 김영철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철 의원님의 질문인 노인 거점 복지관 건립에 대한 시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시장 최규동입니다. 우리 시민이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윤태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김영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도시 성장에 대비한 노인 거점 복지관 건립에 대한 시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노인 인구는 29,937명입니다. 전체 주민 수의 7.53%로 오산시와 화성시 다음으로 젊은 도시에 속합니다만 매년 0.3%씩의 증가폭을 보이고 있으며 도시 개발에 따른 지속적인 인구 유입과 베이비 부모 세대의 노인 유입, 평균 수명의 증가 등으로 2018년에는 노인 비율 8%, 2025년경에는 14%가 넘는 고령 사회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고령 사회는 단순히 노인 인구의 증가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령 사회와 더불어 우리 사회가 떠안아야 할 문제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노인 3고, 즉 빈곤, 질병, 고독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노력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우리 시는 이러한 노인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인 일자리 창출에 큰 무게를 싣고 있으며 질병 예방을 위해 방문 보건 서비스, 건강 지원 프로그램 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고독 문제 해결을 위해 독거 노인들에 대한 종합 돌봄 서비스, 기존 돌봄 서비스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평균 수명이 증가하고 복지에 대한 인식이 변화됨에 따라 노년기 여가에 대한 다양한 요구가 급증하고 있어 우리 사회의 새로운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노인 여가는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질병, 고독 등의 노인 문제가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기에 여가는 노인 문제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인구 70만을 맞이하는 우리 시는 노인 여가에 대해 크게 두 축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작은 마을 단위마다 있는 경로당을 활용하는 것과 노인복지 총집합체인 노인복지관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먼저 경로당을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이미 여러 해에 걸쳐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다양한 연령대가 이용할 수 있는 경로당으로 변화시켜 정적인 모습에서 보다 활동적이고 지역사회와 함께할 수 있는 경로당으로 변화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도 다양한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경로당별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부여, 프로그램 관리사 시범 운영, 경로당 활성화 지원 협의체 운영, 경로당 리더 의식 교육 등 경로당이 여가 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노인복지관을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어르신들에게 노인복지관이 있는 지역에 살고 있는 것은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지관에서 오전에는 컴퓨터 교육을 받으시고 점심을 드시고 오후에는 탁구, 당구 등을 하시고 동아리 활동을 하다 저녁에 되어서 집으로 돌아가시는 그야말로 노년이 즐겁고 바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우리 시는 능곡동에 노인복지관이 한 개소 있습니다. 지역이 워낙 방대하고 교통편이 열악하다 보니 대야 신청권과 정한권 어르신들이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역별로 노인복지관을 건립해드리면 좋겠지만 워낙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쉽사리 추진하지 못했던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 2010년 노인복지관 건립 시 108억 원의 비용이 소요되었으며 연간 10억 원 이상의 운영비가 발생하고 있어 시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었습니다. 아마 지금 그 규모로 새로 건립한다면 개소당 최소 150억 원 이상의 건립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재정 부담을 덜고자 지금까지는 지역 종합사회복지관 내지 민간시설 단체에서 진행하는 노인 대상 프로그램에 의존해 왔습니다만 이제는 인구 70만 시대를 맞이해야 하는 만큼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의 복지 욕구를 해결해 줄 수 있고 권역별 노인복지의 허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노인복지관의 건립 이제는 시작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비용이 다소 많이 발생하더라도 지금부터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우선 정환권역과 대하 신청권역의 각각 한 개소의 배치 계획을 신속히 수립하고 2016년에는 권역별 노인 인구, 주변 여건 등을 감안해 건립 부지와 규모를 결정하고 필요한 행정 절차를 진행하여 2017년부터 본격적인 건립에 돌입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 특성을 반영하고 지역 어르신들의 소리를 담아 도시 성장에 걸맞는 노인복지관이 건립대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시정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질의해 주신 김영철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시정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성심껏 답변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 코리아 문화수도 시흥사업 실시협약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기간 내에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시흥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3 규정에 따라 직권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 코리아 문화수도 시흥사업 실시협약 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다는 의원님이 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논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 코리아 문화수도 시흥사업 실시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사업 추진 일정에 대해서 시의회에 심의하는 과정 중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 관계로 추후 사업 추진 일정을 보고하고 본 의장의 승인을 얻은 후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휴회권을 상정합니다. 본 휴회권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의를 위하여 11월 28일부터 12월 13일까지 1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시흥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2015년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